네,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. 앞선 6.19 대책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들이 담겨 있어 시장은 벌써부터 숨죽인 모습인데요.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경제부 곽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정부의 8위 대책이 예상보다 좀 강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네,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나오자 일제히 상상 이상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번 8위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금 규제는 물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등 대출 규제,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과 재건축, 재개발 규제 등이 총망라된 규제 폭탄 종합 세트로 평가됩니다. 이 다시 종합해보면 거래제도와 세제, 금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투기 세력을 옥죄는 조치들이 한 그릇에 담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국 앞으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할 것이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사지 말고 또 갖고 있는 집도 팔아라, 이런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시장에선 이번 대책을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8.3.1 대책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정책의 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. 예, 실제로 이 대책 직후에 집을 좀 서둘러서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, 좀? 네, 지난 6.19 대책 이후에도 이 서울 강남의 집값은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이른바 강남불패 신화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8위 대책으로 일단 강남권은 숨죽인 상황인데요.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반포동 주공 1단지에선 이 정부의 8위 대책 발표 직후 1억 원이 넘게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습니다. 예. 또 잠실 주공 5단지에서도 1억 원 가까이 떨어진 이 급매물이 나왔고, 대치동과 개포동에서도 최소 5천만 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이번에 투기 지역으로 묶인 용산구와 노원구 등 강북권에서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. 이는 자연스레 서울 전체 시세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.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.37% 오르는 데 그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.2%포인트 축소되는 등 벌써부터 이 8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이 조사 대책 발표 전후에 이뤄졌고, 휴가철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아서 이 대책의 영향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이렇게 급매물이 나오는데 막상 거래는 잘 되고 있지 않다,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좀 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좀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날씨와는 정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앞서 먼저 중개업소 업주들의 얘기를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갑자기 너무 이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저희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. 저는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실제로 2천에서 한 3천 정도 집값을 낮춰서라도 물건을 파시겠다고 내놓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거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. 이 동네 부동산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 분위기예요. 8위 대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앞으로 시세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네, 들으신 것처럼 업주들은 이 핵폭탄을 맞았다, 또 초상집 같다라는 말로 현재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.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빙하기를 맞은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. 예. 아까 말씀드렸듯 집을 싸게라도 내놓겠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, 또 실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급매물도 등장했는데요. 하지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 때문에 정작 사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. 이번 대책의 시장 반응을 두고 재미있는 것은 지난 6.19 때와는 또 다른 반응이었다는 건데요. 한 예로 제가 지난 6.19 대책이 나온 직후 이 조정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를 찾았었는데, 예. 이 당시 광명의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반면 우리도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강남급으로 인정받았다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. 예. 하지만 이번에는 규제 강도가 세도 너무 센 탓인지 강남권의 투기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선 우리가 강남급이냐며 왜 우리까지 괴롭히느냐 하는 반응이 주로 이르기도 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네. 이번 대책으로 아무래도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일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, 이런 반응이긴 한데 실수요자들도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부가 일단은 다주택자들의 투기 방지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. 이에 해당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
이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30, 40대 직장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번 파리 대책을 보면 대출의 문턱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. 이 서울 등 투기가을지구와 투기 지역의 LTV와 DTI는 40%까지 내려 대출 가능 액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. 다시 말해 집값의 60%는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. 가령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부부가 서울에 8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기존에는 4억 8천만 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3억 2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결국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서 또 빌리거나 어떻게든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집을 사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아이러니하게도 30, 40대 실수요자들의 집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자, 그런데 이 규제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좀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또 나타나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투기 수요가 규제 지역을 떠나 부산과 대전 등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입니다. 파리 대책 발표 후 바로 다음 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무려 250대 1을 넘어섰는데요. 이는 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부산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. 예. 이 부산의 서구는 청약 조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서 이 실수요자 외에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인데요. 이 또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가 없는 대전으로도 이 청약자가 대거 몰렸습니다. 예. 최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평균 57.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됐습니다. 이 역시 대전 지역의 청약률로는 2010년 이후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결론적으로 벌써부터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투기 세력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정부가 이번 대책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즉각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어떤 고강도 처방이 나올지 주목되기도 합니다. 네, 국세청도 고강도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? 네,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세종 등 이 투기 지역 내 다주택자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을 보이는데요. 이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투기 심리부터 누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고가의 주택 거래를 한 미성년자 등 투기 의심 사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 또 일부 신도시 등 투기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의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인데요. 이 국세청은 알박기와 이 지분 쪼개기 등 그리고 명의 도용의 양도소득세를 탄로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도 높게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부 곽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